웃는 그림책 북토크 우책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이은영입니다.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책톡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작은 도서관 웃는 책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인 그림책 읽기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름은 마늘과 쑥이에요. 이 우체톡 방송에서는 마늘과 쑥 회원을 한 분씩 모셔서 그분이 골라오신 주제와 관련 그림책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대상은 웃는 책에 그림책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마늘과 쑥의 오랜 회원이신 이현남 쌤을 세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한테는 중학생 딸이 둘이 있는데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과 저기 등교 수업을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찝찝한, 어딘지 여유라고 말하기엔 좀 찝찝한 그런 시간을 갖다가 다행히 지금은 방학이라 정말 여유로운 생활하고 있어요. 찝찝했는데 지금은 여유로운 생활이에요. 네. 그동안 학교를 며칠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여름방학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코로나 시대에 방학이란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네. 예. 그 쌤도 마늘과 쑥의 오랜 회원이시잖아요. 예. 저희 우책독 방송은 마늘과 쑥의 오랜 회원부터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공식 질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쌤에게 마늘과 쑥이란 어떤 것인가요? 저에게 마늘과 쑥이요? 지금까지는 그냥 좋아서 음, 여기 마늘과 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제 느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마늘과 쑥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가족을 위해서 휴가를 정말 열심히 보내고 난 후 생각나는 집이에요. 네. 왜 저기 마늘과 쑥이 휴가가 아니라 집인지는 저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좀 여겨지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제가 좀 원래와 다른 말을 해가지고 좀 놀라셨나 봐요. 예,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집 같은 마늘가쑥. 예, 저도 지금 마늘가쑥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계속 게스트 분들과 얘기하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꼭 알려주세요. 미선쌤한테 아마 처음에 섭외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섭외 받고 어떠셨어요? 저요? 처음에 받고 걱정 엄청 많이 했죠. 선생님,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하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되지 않을까?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다가가야 되나?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럼 선택한 그 책들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등등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그냥 평소에 좋아하거나 생각나는 책을 편안하게 나누면 된다고. 그 이야기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책으로 수다 하나 떨자 하고 하니까 좀 많이 편해졌어요. 네, 선생님 네. 얼굴 진짜 편안하게 지금 보이시긴 하는데 네. 좋아하는 그림책으로 수다 떠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됐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쌤이 골라오신 주제부터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요. 스며들다. 스며들다. 네, 제가 스며들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거든요. 한지가 귀퉁이서부터 생물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이미지예요. 어떤 계기로 한지가 그 생물에 닿아서 물이 들면 그 한지는 그 색을 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스며들다라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제가 그림책을 읽다가 보면 어떤 그림책이 제 가슴에 이렇게 스며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럼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정말 선생님답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지가 어떤 생물에 어떤 계기로 닿으면 이제 어떤 그 색을 품게 되고
선생님에게는 그 그림책이 생물이 돼서 선생님 가슴에 이제 스며들었던 책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와 나눠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며들다와 그림책 네.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작은 눈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예. 그러면 선생님에게 이 주제가 떠올려진 어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저기 제 가슴에 세상살이가 스며들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이 섞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또래들에 비해서 생각과 느낌이 섞이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더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시간을 들여야만이 네,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살이를 이제 물들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네, 스며드는 과정이 보이는데 이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과 함께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주제를 예, 그러시군요. 역시 그 선생님하고 제가 한 2년 좀 넘게, 우리 3년쯤 됐나? 이야기를 하면, 유독 선생님 하면 그 유년의 기억을 비교적 많이 세세히 떠올리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어떤 선생님의 삶을 쭉 이어왔을 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또 빠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점점 쌤의 이야기에 제가 좀 스며드는 기분인데요. 쌤의 가슴에 스며든 어떤 세 가지 과정, 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저희가 네.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지요. 예, 첫 번째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가슴에 세상에 스며드는 방법 중 세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랬는데 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혼자서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스며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저기 클레이의 니볼라 그림의 숲속에서인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어요. 자, 이 책 먼저 줄거리 좀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책은 숲을 아주 무서워하는 어린 쥐 이야기예요. 이 숲은 아주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주 캄캄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숲이에요. 근데 어린 쥐가 이 숲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쥐는 두려움을 직시하기로 해요. 그래서 숲을 향해서 나가죠. 근데 숲을 향해서 나갈 때 어린 쥐가 느끼는 두려움, 공포,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맞서는 용기 이런 것들을 저도 같이 겪게 돼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들어간 숲은 어린 쥐 생각하고 다르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포근한 잔디, 간지러운 바람, 평화로운 나비의 날갯짓, 그리고 높고 푸른 하늘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품을 숲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쥐는 이 숲을 만끽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이 책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몇 장면들이 막 지금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쌤이 특별히 이 책에서 그 마음에 드는 장면들 지금 한번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장면들이요? 네. 제가 이제 먼저 제가 처음에 이 어린쥐가 굉장히 안락한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을 직시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기 안락한 집을 두고 떠나는 어린쥐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장면이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그냥 그 톤으로만 보면 굉장히 정갈하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냥 머물고 싶은 다른 곳을 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일담한 책, 여기 그 생쥐가 신었던 신발 어떤 흔적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네요. 근데 떠나는군요. 이런 걸 두고 떠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굉장히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느끼는 그 공포와 때문에 느끼는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점점 느껴지기 때문에 생쥐는 아마 중간에서 여기가 포장되어 있는 도로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숲인 것 같아요. 숲으로 향하는. 근데 이 앞에서 지금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네요. 하지만 손과 발은 숲을 향해 있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지금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살고 있던 마을, 집이 네. 있는 마을이고 네. 여기가 이제 흙길, 숲과 이어지는 길인데 여기 생쥐가 좀 너무 작지만 네. 발과 손은 앞을 향해서 네.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시선은 지금 자기가 떠나온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네네. 네. 이런 과정에서 음, 온 숲은 생쥐의 네. 생각과 다르게 네. 두려운 곳이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생쥐가 그 누워서 숲에 누워서 이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두려움을 극복해서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네. 장면이죠. 예, 여기도 지금 이 숲속의 어린쥐 되게 작게 보이는데 여기 이제 벗어버린 신발 맨발이고 손은 이제 뒤로 깍지를 껴서 아,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제 아들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어느 집에 놀러 가면 일단 먼저 하는 게 신발 벗고 양말을 벗어요. 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자기 집이냐? 너무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쥐가 얼마나 지금 이 숲속에서 그 편안한가가 저는 금방 이해가 됐어요. 네. 선생님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난 뒤에 그 평화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예, 이 장면인데 여기서는 그림보다는 음. 예,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네. 예, 선택한 거거든요. 이제 마을로 다시 향한 생쥐 이야기예요. 나는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숲의 노래를 내 마음에 가득 담았지요. 그리고 집을 향해 먼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은 지금 아까 그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갔지만 편안하게 경험하고 다시 마을에 있는 자기 집으로 향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기 처음에 딱 읽고 나서요, 제 가슴이 딱 안았어요. 예, 이렇게 이제 가슴에 안은 이유가 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좀 더 오래 느끼고 싶어서 가슴에 안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린이집에 제가 금방 이입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함께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선생님이 어린쥐가 되어서 네, 같이 극복하게 네, 돼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그 주제 과정 말했잖아요. 네. 스며드는 과정. 그러니까 오롯이 혼자서 혼자서. 네, 이렇게 사색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슴에 품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이 책을 작년에 우리 웃는 책 리모델링 하기 전에 1층에서 선생님과 나누던 때가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요. 그때 아마 선생님 조금 힘든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요. 맞아요. 예, 이 책을 보면서 서로 말없이 눈으로만 책을 나누던 때가 지금 어렴풋이 아스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책을 그때 보고 좀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저도 이 책 이렇게 갖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이 표지를 보니까 제가 이 안에 숲속에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 나뭇잎 있잖아요. 이게 막 그 한여름 햇볕이 되게 내려지는 그 숲속에 가면 정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뭇잎이 막 그 반짝반짝하고 살랑살랑하면서 저한테 어서 와 그 숲으로 어서 와 막 이런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그때도 느꼈는데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그 느낌이 살아있어요. 참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책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책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선생님 덕분에 오랜만에 다시 또 보게 되네요. 그 말씀하셨지만 그 보면 우리가 살면서 두렵지만 늘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궁금해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막 손을 뻗어서 만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장도 있잖아요. 이 책 속 어린쥐는 현재 익숙한 곳을 떠나서 두렵지만 낯선 곳으로 이제 향해 나가는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는 더 큰 세계를 얻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네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더 큰 세계를 품은 어린쥐는 다시 익숙한 세계로 돌아와서 어떤 큰 살아가는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그 우리 주제 스며들다와 그 연결되는 두 번째 책 네.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네. 숲속에서가 오롯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며들었다면 이 책은 네. 박현주 네. 글 그림책 이까짓 것이라는 네. 책인데요. 이거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 삶이 스며드는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준 책인 것 같아서 이제 소개해 보려고요. 네. 이 책 줄거리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비가 갑자기 내렸는데도 우산을 갖다 주는 보호자가 없는 소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녀는 그런 상황이 참 우울하나 봐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쿨한 거예요. 너 뭐해? 왜 안 가? 그러면서 빗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소녀도 그 친구를 따라 뛰어들어가면서 그 우울한 감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혼자 남았지만 친구가 자기 갈 길 가고 혼자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힘을 내서 이까짓것 하면서 빗속으로 씩씩하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녀의 기분은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노란 세상에서 씩씩하게 뛰어가요. 그걸 보고 또 누군가가 이 노란 세상으로 소녀를 따라 뛰어들어서 뛰어가면서 이 책은 끝나요. 네, 우리 장면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 책을 마늘과 쑥에서 약간 좀 추웠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작년 11월, 12월 뭐 이렇게 봤던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 책 참 감동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약간 그 노란색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 책 볼 때 이 비가 오는데 바탕이 노란 것이 되게 놀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 책에 그 생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뭔가 생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장면 보기 전에 생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저거 이제 제가 이 책을 볼 때 색이 많이 들어간 책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몇 가지 색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강렬한 색으로 저한테 남은 책이에요. 그거 보니까 이제 이 색이 혹시 심리를 말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접근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녀가 지금 핑크빛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이 핑크빛은 공식적으로 소녀색이거든요. 소녀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공식적 맞나요?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래 이제 소녀를 상징하는 색이 핑크색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다 보면 소녀 비가 내리는 세상이 회색빛으로 처음에 표지돼요. 이렇게 하죠. 회색은 우울을 나타내는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소녀가 다 이제 신나게 뛰어갈 때는 노란색이거든요. 세상에 노란색으로 빛나요. 근데 이 노란색은 상처를 회복하는 걸 뜻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을 뜻하기도 하는 색이래요. 그래서 작가님이 의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색들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 비가 내릴 때 회색 세상에 비가 내릴 때는 소녀의 그 우울한 감정, 상처 이런 거였다면 눈물 같았어요. 근데 이 노란 배경에 비가 내리는 이 비는 소녀의 자신감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읽힐 수 있겠네요. 네. 그 여기 아까 그 줄거리 말씀하셨는데 보통 학교, 비, 우산, 친구 뭐 이런 소재들은 다른 그림책에서도 좀 익히 좀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작년에 봤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그런 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한참 이 책을 다시 두 번 또 보고 또 세 번 또 보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감동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은 표지, 앞면지, 본문, 뒷면지, 다시 표지까지 완전히 완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싶고 또 그렇게 연결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앞에 세 가지 이 세 가지 색과 이 소녀의 심리 변화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선생님이 또 픽한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비가 왔는데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데리러 오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 우산 없니?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데리러 올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이 소녀의 뒷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아, 예, 이 뒷모습에서 소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소녀 그 우울함이라든가 슬픔 이런 게 느껴져서 이 장면을 봤고요. 네, 그 네. 책에 보통 우리 물성 얘기할 때 뭐 네. 이수지 작가가 이제 뭐 경계선 부자 이런 얘기하는데 요 경계로 해서 지금 아이의 그 우울한 뒷모습,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이렇게 부모들과 같이 가거나 이미 아침에 챙겨준 우산으로 가고 있는 그 또 다른 세상의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정말 대비해서. 그러네요. 저 네. 더 선생님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야. 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친구는 음. 이게 뭐라고 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아무 고민 없이. 네. 근데 얼떨결에 자기도 같이 친구를 따라서 빗속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예. 정말 진짜 얼떨결에 뛰어가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비 오는데 쟤 뭐야? 뭐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는 거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해봤더니 생각처럼 회색 빛깔이 아니라 소녀 마음이 밝아졌던 것 같아요. 친구랑 그 색이 이제 빗속을. 변하고 있는. 네, 그걸 받아들이면서. 네, 그러면서 좀 밝아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 장면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제가 또 소개하고 네, 싶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이의 그 온전한 얼굴이 여기 이제 보이는데 굉장히 네. 밝은 얼굴로 지금 나와 있어요. 편안하고. 네. 정면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친구가 중간에 피아노학원으로 가거든요. 혼자 남으니까 다시. 아이가 다시 이제 주춤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도 용기를 내서 빗속으로 힘차게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혼자서. 아까도 이렇게 좀 가운데로 나누면서 첫 장면에 여기 네. 아이가 뒷모습이 있고 이쪽에 이제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장면이 있었고 그것도 회색이고 이거 회색이지만 네. 좀 달리 보이네요. 네. 이 아이가 이 세상과 지금 어울려서 좀 들어가는 과정처럼 아까와 네. 단절된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장면은 아까 첫 장면이 너 우산 없니 하니까 우리 엄마가 데리러 올 거예요 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너 뭐 우산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 정말 소녀의 참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까 친구하고 있었을 때보다 더 샛노란색으로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거기를 이까짓것 하면서 이까짓것 뭐라고 하면서 소녀가 힘차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설명하자면 네. 이 뛰어간 소녀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다시 노란 배경에 빗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네, 네, 맞아요. 네, 표시 연결해서 이렇게 되고 있네요. 저 아이는 이제 어떤 색깔로 다시 또 선생님 말로 하면 물들어서 또 나아갈까 뛰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색깔로 다시 보니까 제가 왜 이 책에 이렇게 스며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회색에서 거짓말 아까 처음에 선생님 보여주신 이 장면과 또 이젠 괜찮아 라고 하는 선생님 보여주신 이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요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이 아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선생님에게는 그 옆에 누군가에 의해서 선생님의 어떤 어울리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림책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을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한 번 물든 색이 영원하지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변하는 를 겪기도 하지만 이 책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이런 색.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온 책. 선생님. 잘 봤습니다. 참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다시 보면서 또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벌써 이제 마지막 책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세 번째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세 번째 책은 저기 첫 번째는 혼자서, 두 번째는 간접 경험, 세 번째는
혼자서나 간접 경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있죠. 예, 누군가의 진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아마 제 아들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선생님 말씀하는 그런 상황에 한 번도 안 놓여졌던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 번째 배의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요, 선생님. 네, 페트리샤 폴라코의 네. 책이네요. 네, 줄거리 한번 얘기해. 네. 워낙 책이 좀 이분 책 글줄이 길고 네, 내용이 많잖아요. 네,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저기 페트리샤 폴라코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요, 음. 작가의 자전적인 책이에요. 페트리샤 음. 폴라코는 난독증으로 고생을 했던 작가거든요. 그 과정을 극복한 과정을 이야기한 책인데 이 주인공 이름이 트리샤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네. 페트리샤의 네. 트리샤로. 네. 예. 근데 이제 트리샤는 가족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란 소녀예요. 음. 하지만 난독증이란 문제를 갖게 되면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끝내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돼요. 근데 다행히 폴코 선생님을 만나면서 예, 그 난독증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알아차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알아차린 것만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요. 그러면서 트리샤가 난독증을 해결해 나가는. 예. 그런 이야기. 예. 네. 그 페트리샤 폴라코의 책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예, 제가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한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선생님 책 이번에 소개시켜준 계기로 해서 제가 한번 쭉 보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픽한 장면들 떼지해 오셨잖아요. 네. 같이 한번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페트리샤는 정말 가족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가 친구들하고 다르게 읽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잃을 때 하지만 가족들은 지지를 해줘요. 대표적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말하죠. 우리 손녀는 아주 똑똑하고 날렵하고 귀여운 애지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독증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은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트리샤는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 손을 한번 봐주세요. 이 손은 어때요? 세상을 거부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거부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미는 손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트리샤의 표정. 예. 이거는 글만 읽지 말고 그림까지. 그림책은 꼭 그래야 되지만 이게 글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만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림도 꼭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언뜻 보니까 문장이 그 컴컴한 공간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이 트리샤가 가족들에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난독증이라고 하는 거를 학교를 가서 그 사회에서 알게 되면서 이 컴컴한 장소 나도 들어가기 싫고 그 누구도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그 장소를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네요. 네. 그런데 다행히 폴코 선생님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폴코 선생님한테 자기의 문제점을 폴코 선생님이 인지하고 그러면서 트리샤를 지지해주자 우는 장면이에요. 표정이 진짜 여기 코까지 빨개가지고 그러면서 폴코 선생님이 트리샤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트리샤, 넌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너는 숫자나 글자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 너는 이때까지 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놀렸구나. 이런 식으로 트리샤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받고 있는 아이. 그리고 나서 이 폴코 선생님은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트리샤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 난독증을. 그래서 트리샤가 처음으로 읽게 되거든요. 글을 처음 단어, 그다음에 문장까지 읽는데 그 처음 읽었던 문장이 이거래요.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음. 예, 이러면서 이걸 읽는 순간 트리사 머릿속에 빛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난동제 극복하죠. 이제 계속 이렇게 천천히 읽었지만 계속 천천히 읽더라도 그 뜻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턱 뭔가 불꽃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군요. 예, 그래서 얼굴도 보면 앞에 울고 그랬던 그 그림들에 반해서 되게 밝게 기쁘게 기쁨을 느끼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 더 알고 싶다는 막 욕구가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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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선생님 읽어주신 거 예, 시간은 삶이며 예.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이 바로 선생님 주제랑 똑같다는 예, 생각이 그래서 지금 드는데요. 선생님도 그거 느끼셨어요? 그래서 예.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선생님도 이 책 이렇게 다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 그 앞에 세 권을 봤을 때도 처음에 그 어린 쥐, 두 번째는 그 아무도 이제 비가 오지만 우산을 가져다 줄 수 보호자가 없는 어린 소녀. 그다음에 이제 트리샤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감정이입이 그 주인공들에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세 번째 책에 나오는 트리샤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맞나요? 예, 저기 이제 이 책은 음, 사실 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 또래들은. 네, 그런데 이 책은 그림만 봐서는 트리시아 마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림과 글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함께 보다 보면 트리시아 마음에 이입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리시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먹먹했죠. 정말 안아주고 싶고 내가 토닥거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폴커 선생님을 만나면서 더 큰 지지와 격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트리샤가 부러웠어요. 폴커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만난 트리샤가 참 부러웠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면에서 트리샤 되게 부럽고 참 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알아주는 거를 더 넘어서 나의 어떤 그 사회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쳐주고 그것을 되게 따뜻하게 같이 가주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한 명만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분이 딱 있다라고 하는 기억은 이제 사실 없지만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하여튼 이런 모습이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한테도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도 없다 하니까 저는 뭐 남편분은 선생님 말씀 뽑으면 안 돼요? 남편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아마 우리 남편도 남편이- 영향을 주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물이 들었다는 거는 저 혼자서 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가장 세 가지를 말했듯이 아마 분명히 이분이야 하고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다 있을 순간순간 마디마디 다 계셨을 것 같아요. 역시 남편 얘기 길게 안 하시고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네. 쌤이 들려주신 스며들다에 대한 그림책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그 여는 말씀 하셨을 때 한지에 물드는 생물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런 단어들 떠올랐어요. 전해지는 마음, 받아들임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떠올랐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sem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 생물은 어떤 종류일까, 어떤 색깔일까, 어떤 형태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도 계속 선생님은 정말 그 무엇인가에 스며들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저는 지금 어떤 생물에 스며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 스며들다와 어떤 그림책 세 권이
처음에 이제 알쏭달쏭했거든요. 네. 지금은 100% 선생님 생각과 똑같진 않겠지만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며들다가 이 그림책 세 권과 참 어우러진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되거든요. 쌤, 이 우체톡 방송 네. 이제 편안하게 다 끝났거든요. 네. 네, 준비를 하시면서 네.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섭외 받고 난 다음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떠셨고 또 지금 또 방송 또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소감 어떠신지 과정부터 잠깐 얘기하고 소감 얘기해 주시겠어요? 또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다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하겠어. 잡아 이러면서 다독이다가 또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맞아 또 편안하게 마음 먹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스며들다는 주제를 잡고 이 책을 세 권을 선정해서 이 책을 이제 좀 더 깊게 봤어요. 그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거 찾아내는 기쁨 이런 것도 느꼈고요. 이렇게 알다 보니까 그럼 다른 방향으로 이 책들을 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 아까 그 트리샤처럼 이렇게 빵빵빵 터지죠. 보다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적어놓지 않아서 이제 놓친 것도 많지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 책을 다시 접근해보고 또 스며들다라는 이 주제로 또 다른 책을 한번 또 보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미성쌤 한 2, 3회 나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고요. 네. 선생님 그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세 가지 아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책 세 권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지만 또 사실 뭐 네 가지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저에겐 진짜 딱 어떤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가끔 그 세 가지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지 하지만 또 잊어버릴까봐 가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면서 다시 되새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네, 선생님이래. 입에 아주 선생님과 쌤이 붙어서 예, 웃는 책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생물에 우리가 가 닿고 그 색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선생님도 그럴 테지만 저는 제 스스로도 어떤 생물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스며들고도 있고 또 스스로 색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또 스며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나 뭐 앞서거나 뒤서거니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또 생각을 해보니 앞에 선생님이 그 유년 시절의 사회 과정의 어려움을 아마 생각하시면서 스며들다라는 주제에 그다음에 이 세 권을 떠올렸을 거라는 제 나름의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선생님의 그 개인화, 자기화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어울리는 것들, 그 세상과 어울리고 내가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더 힘들지 않았나. 그게 없으면 나로 참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나로 이렇게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단단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는. 네.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오늘 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걸 좀 바꿔서 나를 바꾸는 시간, 나바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웃는 책, 또 우책톡이 여러분에게 나바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예, 그 선생님 얘기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게 할 수 있는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 생물이 어떨 때는 짙게 물들지만 어떨 때는 연하게 물들어도 좋은 그런 나를 물들이는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현학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려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미선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 모두 저마다 다른 한지 컨디션이 좀 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생물에 가 닿기도 하고 또 스스로 생물을 만들면서 우리 이 여름 시원하게 보내도록 해요. 저는 파란 계열로 정했고요. 네.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물들다가 다른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같이 인사해요. 네. 다음에 다시 꼭 또 만나요.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